네 번째 리모델링 사연은요. 제 손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하셔서 제가 좀 부담이 되는 사연입니다. 바로 읽어볼까요? 가족 구성원은 샌미슈노에 살던 새 가족인데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솔라니로 이사를 모셨다고 해요. 솔라니의 낡은 집을 싹 리모델링 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걸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은요. 1층에는 가족 생활 공간으로 실용적인 구조의 주방, 서재방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모던하면서 식물이 굉장히 많은 인테리어로 꾸며달라고 하시고요. 2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쓰실 건데 옥상을 루프탑 라운지처럼 바베큐 파티나 야외 카페로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고 아무래도 여행 숙소다 보니까 1층보다는 더 휴양지, 솔라니 느낌이 진하게 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원하는 스타일은 솔라니 주변집과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지만 미니멀하면서 모던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화이트, 우드, 옐로우 컬러를 선호한다고도 적어주셨고요. 건물 이름이 오렌지 게스트하우스인 만큼 지붕은 주황색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게스트하우스에 간판도 필요하다고 하세요. 리모델링 범위는 1, 2층 올 리모델링이고요. 예산은 자유인데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라고 합니다. 보유 중인 팩은 확장 팩은 전부 가지고 계시고 게임 팩이랑 아이템 팩 그리고 키트는 절반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원하는 부지는 솔라니의 정글 오두막입니다. 자, 비포 상태의 집을 불러왔는데요. 솔라니의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외관이에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형태라서 외관 형태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도 될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오렌지 게스트하우스니까 지붕이랑 어닝도 오렌지색으로 해줬고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대신에 뭐 벽지라던가 이런 어닝이나 이런 게 보면 세월의 흔적이 되게 많이 묻어있는 느낌인데 사실 이 집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살던 집이래요. 근데 이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건데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도시에서 쓰던 가구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뒀더니 이 오래된 집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모던한 느낌을 좀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미니멀하고 모던한 느낌을 원하셨으니까 외벽 같은 거는 좀 새로 페인트 칠을 하는 느낌으로 꾸며보면 좋을 것 같고요. 뒷모습에서 보면 저 멀리 에메랄드빛 물이 보이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랑 주변에 초록초록한 자연 풍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옥상 공간을 꾸며주고 이제 실내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감 있는 창문을 쓰던지 아니면 테라스를 뭐 1층에 만들어주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좀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를 좀 구경을 해볼게요. 2층을 먼저 보면은 2층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최대 6명 정도 묵을 수 있는 숙소로 꾸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좁죠? 여기 침대만 들어가면 끝일 것 같은데 양옆에 옥상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뭐 문이 뚫려있지는 않고 이 넓은 공간을 살리고 이쪽은 아예 숙소를 조금 넓혀가지고 손님들이 좀 쾌적하게 묵었다가 갈 수 있도록 살짝만 넓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그리고 여기 계단이 있죠. 1층을 내려가면 그 이질감이 든다는 게 아니 어쩜 이렇게 가구들이 색이 하나도 없죠? 너무 합성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면 침실도 이 정도로 화이트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셨던 걸까요? 커튼까지 다 흰색. 근데 또 주방은 되게 잘 꾸며주신 것 같아요. 주방은 조금 따스한 느낌? 여기까지는 원래 이 집 스타일인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이제 도시에서 살던 가구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요청사항 중에 이 거실 공간이 좁아지더라도 서재방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고 하세요. 근데 사실 여기가 진짜 좁은 부지거든요. 20에 20짜리 진짜 작은 부지인데 서재를 어디다가 만들어줘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 중앙에 계단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의 출입문은 바깥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아무래도 1층에 이제 가족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손님들이랑 분리를 하는 게 훨씬 사생활도 보호가 되고 제 마음도 편할 것 같네요. 비포 상태의 집을 둘러봤는데 이 게스트하우스의 흥행에 가족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2층의 게스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입구를 새로 내는 걸 시작으로 공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게스트하우스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은 리모델링이 너무 재건축 수준이라서 마음이 좀 찔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절제를 하면서 의뢰자분의 사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봤어요. 아, 참 여기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컨셉에 맞게 제가 노시씨 갤러리 아트로 오렌지하우스 간판도 작게 달아줬습니다. 집 구경을 해볼 건데 가족들의 생활 공간인 1층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주방과 식사 공간이 나옵니다. 원래도 이 오른쪽에 주방이 있긴 했는데 디귿자 형태의 반벽까지 쳐져 있어서 이 좁은 집에는 되게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공간이랑 합쳐주면서 조금 더 넓게 만들어줬어요. 이쪽에 앞치마도 있고 노란색 가구들로 포인트를 줘서 꾸며본 술라니 버전 모던 키친입니다. 여기서 풍경 보면서 커피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이 제 마음에 너무 들게 나왔어요. 요리하고 싶어지는 주방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앞에 서면 뭐라도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반대로 돌아보면 왼쪽에 아까 들어온 현관문이고 정면에 작은 거실, 우측에는 욕실로 가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이 너무 좁아서 이 세탁실을 없앨까 했거든요? 보시면 진짜 너무 좁아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진짜 너무 좁아요. 근데 또 손님들이 바닷가에서 물놀이하고 오면 소금기 가득한 빨랫감이 많을 것 같아서 바구니를 넉넉하게 해서 이 공간을 살렸고요. 이 문은 가족들이 사용하는 욕실 문입니다. 세탁실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게 방을 옮겨줬고요. 모던한 느낌을 원하셔서 화장실도 깔끔하게 배치를 새로 했고 그리고 그림 같은 술라니를 여기서도 놓칠 수는 없죠. 1층 욕실을 다 받고 다시 주방 쪽으로 나가서 거실을 구경해 볼게요. 이 작은 거실은 각 방을 연결시켜주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문이 3개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방, 가운데는 부부 침실, 오른쪽 문은 새로 생긴 공간인 서재입니다. 우선 미니 사이즈의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과감하게 이쪽에 있던 창문을 뜯어버리고 여기 술라니의 풍경을 유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아주 개방감을 확실히 챙긴 거실이에요. 햇빛들이 너무 예쁘게 들어오고 공간의 크기는 작지만 이 집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느낌입니다. 모던하지만 술라니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를 표현해봤어요. 이제 침실을 구경해볼게요. 제가 빌드 영상에서는 꾸미는 과정을 편집했지만 왼쪽에 있는 아이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방은 술라니도 아니고 모던도 아니고 그냥 여자아이 방입니다. 왜냐면 사연 중에 도시에서부터 제대로 된 여자아이 방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이 제 마우스를 멈출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딱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느낌으로 화장품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공예 카트 같은 것도 놔주고 술라니에서 사귀는 친구들이랑 이 방을 아지트 삼아서 놀 수 있는 침실로 꾸며봤는데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부부 침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통창이 딱 붙어있죠? 액자처럼. 이 두 침실의 위치는 동일하고 이 어른 침실이 한 칸 정도 줄어들어서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두니까 꽉 차는 공간이라서 옷 수납하는 가구들도 두꺼운 거 말고 이렇게 드림하우스에 있는 모듈형 가구들로 벽에 딱 붙여줬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합성 느낌이 많이 났는데 이번 리모델링을 하면서는 아이보리 베이지색을 주조색으로 쓰고 쨍한 화이트 색감은 확 줄여서 보조색으로 써주니까 술라니에도 어울리는 모던 인테리어가 된 것 같아요. 1층의 마지막 방의 서재를 구경해볼게요. 술라니 느낌이 물씬 나는 방이에요.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업무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확하게 서재에서 뭘 하실지는 몰라서 평범하게 꾸민 정말 작은 방이에요. 하지만 이곳에는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초록 풍경을 온전히 느끼며 쉴 수 있는 비밀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장미가 공사를 끝내고 먼저 조금 쉬고 있는데요. 느긋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기 딱 좋은 곳이죠. 여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양쪽으로는 나무를 심어놔서 혼자 힐링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다시 게스트하우스 앞쪽으로 왔습니다. 1층은 가족들의 공간이고 손님들은 이 옆 계단을 통해서 숙소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옥상을 라운지처럼 활용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숙소 앞을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1층과 다르게 확실하게 술란이다 싶은 분위기가 들도록 알록달록하고 통통 튀는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고기를 구워 먹거나 카바보를 한 잔씩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바텐더를 고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커도 기둥에 달아가지고 춤도 출 수 있게 자연스러운 루프탑 파티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계단을 한 번 더 올라가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노래를 자랑할 수 있는 작은 무대도 있어요.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건데 이 2층 옥상 바닥은 자갈이랑 술란이 해변에 있는 검은 바위들로 꾸몄더니 완전 현지 느낌이 나서 여행 온 기분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손님들이 묵을 게스트하우스 내부인데요. 1층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 술란이 느낌 그 자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손님들 침실이 이렇게 있고요. 입구 옆에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먼저 볼까요? 4칸짜리라서 진짜 좁아요. 근데 나름 신경 써본 화장실입니다. 손님들한테 더 현지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와보면 이 입구 쪽에는 소소하게 포토존도 있고요. 의뢰서에는 도미토리 형식의 6인 침실을 만들어달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방을 나눠달라는 말은 없었는데 제가 또 아무리 힘들지만 합방을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남녀 방을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긴 좀 따뜻한 느낌의 방인데 가구들은 똑같고 이 방이 한 칸 정도 좁은 것 같아요. 다시 나와서 옆방을 또 들어가 보면 여기는 블루 테마. 특별한 가구는 없지만 여독을 달래기 좋은 깔끔한 침실입니다.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실이라기에는 소파밖에 없지만 3, 4, 5 모여서 수다 떨기 좋은 예쁜 소파를 뒀습니다. 바나나 나무가 아주 시원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쪽은 방명록도 남길 수 있고 간단하게 허기도 채울 수 있는 미니 주방이에요. 이런 공간은 숙소에 꼭 있어야 되죠. 살짝 옆으로 돌아가면 시원하게 뚫린 테라스가 있습니다. 술라니는 어딜 가나 풍경 맛집이기 때문에 제가 사방팔방 다 벽을 뚫어버렸어요. 많이 자제를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자, 또 밤 풍경을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이런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이 휴양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번 4번째 공사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판잣집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려는 가족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번 집은 2가지 컨셉이 있었어요. 외관은 술라니스러움을 담아야 하지만 1층 가족 공간은 모던하게, 2층 손님 공간은 휴양지 느낌이었는데 이 두 컨셉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한 집에 채울까를 고민하면서 건축을 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고 임대용 주거지로 배치를 하셔서 여럿이서 놀러와도 좋을 것 같고요. 대학팩이 있으시다면 룸메이트들을 6명 모아서 여행객을 돌보는 플레이를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술라니 건축을 한 것 같은데 풍경 때문에 저도 힐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의뢰자분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만족스러운 결과이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